자, 오늘 배울 건 expanded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매터리얼 앱에서 홈에 스캐폴드를 만들어요. 왜 스캐폴드를 만드냐면 스캐폴드를 만들면 얘가 기본 구조를 두고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바디에 텍스트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1이라는 글자가 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스캐폴드를 Alt 엔터에서 새로운 위젯으로 감싸고 세이프 어레이라고 하면 이게 iOS든 안드로이드든 그 영역을 지켜줘요. iOS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약간 날씨 같은 게 있잖아요. 날씨 모형으로. 그 부분을 세이프 어레이로 지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컬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럼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둘 건데 컬럼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칠드런으로 감싸지거든요. 이 컬럼 보면 이 컬럼은 배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배열이란 말이에요. 이 칠드런이 배열이라고 하기보다는 얘네들은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죠. 어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컨테이너를 하나 둘 건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 툴에서 제일 마지막에 심표를 하고 저장을 하면 저장하는 것과 심표를 하지 않고 저장하는 게 조금 달라요. 얘들은 다트는 심표를 끝에 찍어도 자바랑 다르게 오류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심표를 안 찍으면 이렇게 자동 완성할 때 이게 정렬을 해줄 때 한 줄로 보이고 심표를 하면 두 줄이 돼요.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됩니다. 이 컨테이너에 뭘 할 거냐면 컬러를 하나 넣을 건데 컬러스 블루라는 걸 넣을게요. 자, 저장을 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블루의 끝에 있는 콤마를 지우고 저장을 하면 일자로 나옵니다. 이게 어떤 게 가독성이 좋은지 어떤 게 뭐가 좋은지 이런 거는 각자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한 줄로 적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여러 줄로 적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자, 근데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맞죠? 이건 왜 그러냐면 컬럼은 가로는 가지고 있는데 세로가 없어요. 그래서 세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10이라도 만들어줘야 이 세로의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 500 정도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얘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밑에 놓는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이제 레드인데 요 남은 공간에다가 빨간색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공간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한 200 정도로 맞춰서 저장을 했더니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210, 220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나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한 215? 안되네요. 214 3 여기가 정확하네요. 높이가 713 정도 되네요. 맞죠? 713.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헤이트를 주는 것보다 어떻게 주는 게 좋냐면 이 컨테이너의 Alt 엔터로 해서 위젯으로 감싸서 expanded라는 위젯이 있거든요. 얘로 딱 감싸서 저장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남는 공간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좋죠. 이게 expanded예요. 그러면 이제 expanded라고 하면 여기도 이제 expanded를 줄 수 있겠죠. 얘도. 근데 expanded를 주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이 헤이트가 무시가 돼요. 저장을 해보면 1대1의 비율이 될 거예요. 헤이트가 무시가 되고 그럼 내가 높이를 이 파란 색깔이 한 10분의 9 정도 차지하고 싶고 밑에 있는 레드가 10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플렉스라는 키값이 있는데 이걸 9로 잡고
얘를 1로 잡으면 돼요. 기본 디폴트 값은 플렉스 1, 1이에요. 이렇게 하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정하면 모든 디바이스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디바이스의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유연하게 맞춰지니까 높이가. 근데 내가 만약에 억지로 높이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볼게요. 그럼 얘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 헤이트를 50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고정값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높이를 주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디바이스마다 이 뭔가 비율이 다르잖아. 어떤 거는 되게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어떤 건 되게 조그맣고 어떤 거는 되게 크잖아요. 그럼 내가 이 정도의 크기를 잡고 싶잖아요. 이 정도의 크기를 딱 잡고 싶고 나머지를 익스펜디드 하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500으로 주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여기 보면 미디어 컬이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 컬이. 자, 이 미디어 컬이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인터넷을 열어서 플러터 KR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고 문서로 가서 위젯 세팅으로 가서 여기서 미디어 컬이라고 검색을 하면 튀어나오거든요. 여기 가면 이제 예제들이 있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미디어 컬이가 뭔지 나와요. 그리고 얘 좋은 게 이제 자막을 클릭을 하면 자막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고 보실 수 없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국어로 해서 보시면 돼요. 미디어 컬이 뭔지 한번 볼게요. You might find yourself in a similar situation if the user has a preference set for a much larger font size or wants to minimize the animations. Thanks to Media Query, you get information about what size device you're on, as well as user preferences and build your layout accordingly. A previous widget of the week introduced Layout Builder, which can tell you how much space a particular widget has available. Media Query provides a higher level view of your app's screen size and can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user layout preferences. In practice, Media Query is always there. You just access it by calling MediaQuery.hub in your build method. From there, you can look up all sorts of interesting information about the device you're running on, like the size of the screen, and build your layout accordingly. Media Query also allows you to check your device's orientation or determine if the user has modified the default font size. You can also check out the parts of the screen that are obscured by System UI, much like a lower-level safe area widget. You can look up interesting accessibility information, like whether the device is requesting you limit your animations, or the level of screen contrast. For more information on Media 자, 대충 정리하면 미디어 컬이가 뭐냐면 디바이스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자, 이때 아까 전에 만드는 그 문법을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미디어 컬이 오브 컨텍스트. 근데 앞에 받을 때 베리어블로 받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좋죠. 왜냐면 미디어 이 타입을 몰라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VAR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미디어 컬이도 점 오브 컨텍스트 이렇게 받아야 된다네요. 이 컨텍스트라는 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컨텍스트를 받아서 화면의 사이즈를 계산하려면 요렇게 코드를 작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M은 이제 뭘 해주냐면 봐봐요. 여기다 프린트라고 해서 여기다 뭐라고 정리하면 M 점 해보면 이 M이 들고 있는 그 변수나 함수들이 쫙 나오는데 사이즈라고 있죠. 점 width 그리고 점
height에서 값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볼 때 일단 쌍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문자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넓이 땡땡 하고 나서 이 앞에다가 달러를 붙이시면 돼요. 얘는 높이 땡땡 달러 중괄호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오류가 날 거예요. 이거는 앱을 재실행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저장한다는 거 할리로드는 이 내부에 있는 빌드를 다시 실행을 하는데 이거는 다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media query of call with context that does not contain media query 라고 나오네요. 이 미디어 쿼리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최초 위젯 있잖아요. 처음 뜨는 요 퍼스트 앱 여기서는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바디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 컬럼 부분을 컨트롤 W 해서 컨트롤 X 하고 얘를 좀 호출할게요. 홈앱을. 여기에다가 스테이트리스 홈앱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아까 그 컬럼을 넣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옮겨야 되겠죠.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앱에서는 얘가 절대 실행이 안 되는데 이 앱을 다른 앱으로 바꿔서 실행하면 실행이 돼요. 이건 뭐 규칙인 것 같아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규칙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부모가 아까 전에 스캐폴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스캐폴드가 부모니까 사이즈를 못 재는 것 같고 부모가 이제 홈 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홈 앱의 크기는 이 스캐폴드의 전체 크기만큼 차지하게 되거든요. 얘가 확장할 수 있는 전체 크기가 전체잖아요. 얘로 하면 이제 조상이 얘가 되니까 미디어 쿼리의 컨텍스트 이렇게 해서 M으로 받으면 얘는 사이즈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92, 737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그럼 요걸 보고 이제 이 익스펜디드를 Alt 엔터해서 리무브 하고 여기다가 대충 비율을 이렇게 한번 맞춰 볼게요. 얘를 500으로 하고 얘 헤이트를 237.45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다른 여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35 4 이게 요 위에까지 포함하나 봐요. 스캐폴드까지. 그래서 요 자리까지 여기 있는 요 안 보이는 자리까지 포함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겠죠. hate. 근데 좀 깨지네. 위에 요 범위, 요 부분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요 제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잠깐 영상 멈추고, 이게 지금 요 영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요 영역을 내가 찾으려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저 세이프 어레아 영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면 M. 패딩의 탑 부분 요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실행을 해도 이 0이 나와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왜 계산이 안 될까 생각해서 혹시나 해서 세이프 어레아를 지웠거든요. 지우고 확인해 봤더니 계산이 돼요. 이게 24래요. 24. 이 부분이. 그럼 다시 확인했으니까 얘를 세이프 어레아로 감싸고 24번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4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거네요. 맞죠? 왜냐하면 이 세이프 어레아가 적용돼 있을 때도 이 패딩 값을 확인을 좀 해주면 좋은데 이 부분을 그냥 아예 영역으로 안 치나 보네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려면 요거 지우고 세이프 어레아 확인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딱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0.7에 0.3은 요거는 거의 익스펜디드 한 거나 다름없죠. 남은 비율을 확인해서 이건 익스펜디드로 해서 플렉스로 비율을 적용하는 것과 내가 뭐 이걸 5대5로 하고 싶으면 0.5에 0.5로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이 부분을 줄이고 싶으면 0.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미디어 커리가 굉장히 좋아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이 기본 앱에서 이 스캐폴드에서 확인하면 요 기본 앱에서 확인하면 확인이 안 돼서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확인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세이프 어레아 영역이 이걸로 확인이 안 돼서 세이프 어레아를 지우고 확인해서 그 값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24로 적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핸드폰마다 세이프 어레아의 영역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니네. 이 세이프 어레아가 적용되는 순간 망하네요. 이거는 디바이스마다 세이프 어레아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세이프 어레아가 적용이 돼 있으면 이걸 내가 미리 계산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왜냐면 요거 변수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얘는 0일 거니까. 이게 디바이스마다 다 같은지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테스트해서 이 세이프 어레아 영역을 세이프 어레아를 걸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걸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